오늘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그분들의 그 당첨 내역들, 어떻게 당첨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댓글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댓글을 보면은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님. 그동안 빠짐없이 봐서 검단 금강 펜테리움에 당첨됐습니다. 과천에 사는데 지정타, 하남, 세종 다 떨어지고 욕심을 버리고 검단을 신청했는데 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천에 사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과천 인근에 있는 지역에 당첨이 되고 싶으셨겠어요. 실거주 여건에 기반을 둔 곳. 과천에 사는데 과천에 당첨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핵심적인 물량이었고 청약 경쟁률이 상당했습니다. 오르투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 5위 안에 들 만큼의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물량이었고 하남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셌었죠. 가격도 싸게 나왔었고 당첨만 되면은 뭐 5억, 6억, 7억 이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분양 물량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분양 물량들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욕심을 버리고 이제 검단 신도시의 금강 펜테리움에 당첨이 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조건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던 걸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분께서 핵심적인 단어는 이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누구나 내가 갖고 싶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정타, 하남, 세종 같이 내가 되고 싶었던 지역들을 다 떨어져 보니까 이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당첨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곳에 청약 당첨을 돼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과천에서 저 멀리 서쪽에 있는 검단까지 청약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첨이 되셨고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가 여기이기 때문에 저는 꼭 여기에 살 거예요. 근데 청약 당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첨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안 되는데 당첨될 수가 없죠. 그러면 돈을 모아서 그 구축을 사야겠죠. 그 지역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구축은 너무나 비쌉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 생활 기반의 여건을 둔 지역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지역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비싼 가격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분도 여러 가지 청약을 하면서 비로소 떨어지면서 비로소 이제야 보인 겁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눈높이를 좀 낮추고 이분이 쓰셨어요. 욕심을 버리고 검단했더니 됐더라.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청약을 하시고 사전 청약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있고 핵심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 대기하고 있는데 청약을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떠한 곳에 청약을 해야지 당첨될 수 있을까? 내 조건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을 한번 보면은 임성배 대표님의 영상을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되고 진정성이 늘 가슴에 와 닿더군요. 이번에 혼자 살고 있는 동생이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임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의 강변 스타일스 아파트입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25평을 받지만 32점이라는 낮은 청약 점수의 전략을 바꿔서 19평에 청약을 넣었고 예비 4번을 받았습니다. 예비 당첨 추첨일날 앞에 2명이 안 와서 마지막 남은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층수도 7층으로 괜찮았습니다. 임성배 대표님의 영상을 꾸준히 보면서 배운 것도 많고 그 전략을 요번 청약에 신청해 정말 운 좋게 당첨됐습니다. 임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 댓글들을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감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더 신나게 찍을 수 있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가점이 32점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25평에 평형을 넣으려고 했지만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 가점이 너무나 낮으니까는 내가 청약 전략을 좀 우회해가지고 19평형
상대적으로 25평과 19평형 같은 경우에는 25평의 선호도가 크고, 그리고 34평형과 25평형의 선호도 조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넓은 평형대를 선호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34평형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죠. 예를 들어서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내가 청약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평형대 이상의 넓은 평형을 누구나 원하겠죠. 아이가 3명이나 되는데.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당첨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이라고 하더라도 평형대가 조금 다소 낮은 곳을 내가 청약 신청해서 핵심 지역의 물량이라면 청약 당첨이 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물량을 비과세 여건이 되거나 전매 제한의 기간이 풀리게 되면 높은 시세 차익으로 팔고 난 후에 그 돈으로 구축의 아파트,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분이 동생을 위해 가지고 이런 전략들을 짜준 것으로 보여요. 이제 제 영상을 보고 25평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좀 낮은 평형대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예비 추첨까지 받았고, 이렇게 예비 당첨 그 추첨을 받은 분들이 이런 메일들을 보냅니다, 저한테. 예비 그 추첨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애초에 청약 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첨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 당첨, 추첨까지 왔으면은 당연히 가서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왜 저한테 묻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공부하고 선택한 것을 그대로 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자꾸 물어보고 의지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테크 마인드를 정립시켜가지고 내가 이러한 그 재테크 마인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추첨일 날에 갔고 앞에 2명이 안 나와서 마지막 남은 이 청약에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32점인데 내 집 마련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떠십니까? 50점, 60점, 70점이 돼야지 청약 가점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은 지정타나 하남이나 핵심적인 물량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그러한 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60점 넘는 가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비로소 그런 지역들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30점, 20점 이런 분들은 그런 핵심적인 물량이 아닌 우회 전략을 써서 다른 물량들을 집중 공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입지가 다소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수요층들이 있는 곳에 물량들을 선별하게 된다면 그래도 추후에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안정적인 내 주거 삶을 가져가면서 자산의 이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저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작년 6월경 내 집 마련을 못했다는 자괴감에 힘들어할 때 임성배님의 영상을 열심히 듣고 클래스 101 아파트 청약 강의를 공부하여 지난달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친구, 술 좋아하던 남편이 중도금에 보태겠다며 퇴근 후 지인 가게에서 알바를 하며 웃는 얼굴입니다. 임성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공부한 것 같은데 굳이 제 강의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굳이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듣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청약홈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당첨될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당첨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남편이 술과 친구를 좋아했지만은 이제 지인 가게에서 알바를 하면서 웃는 얼굴로 생활을 한다고 해요. 이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자괴감도 빠지고 했을 때는 술 먹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냥 내가 이제 내 집 마련 못한 그런 신세 한탄들을 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은 당첨이 되고 난 후에는 내가 중도금이라도 조금 보태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지인 가게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트 당첨되게 되면은 내가 당장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발생하게 되면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절제하고 소비 지출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 집을 당첨됐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술을 만약에 비싼 술을 먹었다면, 비싼 안주를 먹었다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잔금을 이 돈을 아껴가지고 치르면은 우리 가족이 행복한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새 아파트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내 아이들하고 내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술하고 친구를 좋아했던 분이 중도금
보험에 보태겠다고 이제 지인 가게에서 이렇게 알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당첨되신 이 아내분은 굉장히 흐뭇할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것 같고 이 아내분 역시도 내 남편이 술과 친구들 좋아하는 남편이 이렇게 지인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아내분도 본인이 더 소비 절제하고 외식을 만약에 설마 많이 했다면 하나라도 더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음식의 지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아마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생활 패턴들이 생기게 되고 못 봤던 것을 보면서 가족들끼리 더 끈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내 집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통해 가지고 내 집을 마련했더니 내 아이들이 더욱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에 없으신 분들은 막연히 친구들하고 술 먹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량 청소년 시절이었을 때 친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많지만은 친구가 들어줄 수 있는 얘기, 해결해 줄 수 있는 얘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내 가족한테 집중을 하고, 그리고 물론 내 친구한테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건 좋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을 잘 지키는 게 첫 번째 된 후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친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힘든 상황에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주변 남편이나 또는 내 자녀들 또는 나 자신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자괴감 너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나하나씩 해 가시면은 반드시 좋은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댓글을 좀 보면은, 저도 50이 넘어서 늦게 정신을 차리게 되고 선생님 채널을 보게 되면서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요새 정책이 하도 많이 변해서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닐 때 그 교수님께서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의 교수님이 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젊은 20대라고 하더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나이가 많아도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0살이면 요새는 중년입니다. 중년보다 더 아리라고 하죠, 50세면. 근데 50살이면 절대 늦은 나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 또는 내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경매를 통해서 할 것인지, 일반 매매를 통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제 하나의 그 대안점이 선택되었다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의 처한 상황을 잘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법같이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0세이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정말 잘 살고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했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 쉽게 못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불량 청소년이었고 비닐하우스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고, 그리고 늦은 나이에 만학도로 대학교에 갔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씩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변화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신 기분입니다. 다른 채널과 유독 차별화되는 점이 이러한 것들인 것 같아요. 다들 자본주의의 차가운 시선들로 가득한 방송인데 여기는 사람 냄새가 나는 방송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던 얘기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나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런 영상들을 제 영상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재테크를 주안점으로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들,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보고, 정작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의 마인드, 인간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저는. 정작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공부해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삶을 어떤 시각으로 내가 느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 살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을 같이 느끼면서 배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끼는 것들을 좀 많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들을 좋아하시는 제 찐팬 분들이죠, 정말. 임성배가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경험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면서 조회수를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갓집 가가지고 일하는 모습들 찍으면 뭐 할 겁니까? 아이들한테 토스트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 찍으면 뭐 할 거예요? 조회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저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을 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것들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회수를 뭐 늘리거나, 또는 너무나 돈에 국한된 그런 영상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사람 냄새가 나고 임성배라고 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진실된 유튜버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 인사들을 너무나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고 끝까지 봐주셔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